안녕하세요. 이제 앞에서 모든 정규 과정이 끝났고요. 네, 선생님들께서 저희가 만든 이제 모의고사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건데, 근데 혼자 푸시다 보시면은, 이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것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회부터 지금 5회까지 있는 모의고사들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해보면서 풀이도 같이 진행을 해보자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1회 모의고사죠. 장바구니 이탈 고객 예측.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14문제를 만든 걸 같이 풀어보면서 제가 풀이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선생님들 다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켜주신 다음에 1회 모의고사를 들어오시면 되는데, 네, 선생님들께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같이 다시 들어와 볼게요. 먼저 주피터 노트북을 켜주시면은 이제 이러한 창이 뜨실 텐데요. 저는 지금 제가 있을 텐데, 전 데스크탑에서 실습 코드와 실습 데이터셋, 여기에도 데이터를 저장해 놨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쭉 아래로 내려 보시다 보면은 3편, 챕터 2에 이제 1회 모의고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요거를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이제 동일한 이제 창이 뜨게 될 거고요. 네, 이제 진행을 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아마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앞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데이터를 하고 목적과 배경 시나리오 같은 것들이 나와져 있을 거예요. 이거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도대체 내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거를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목적. 장바구니 이탈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사전에 뭔가를 예측한다라고 일단 나와져 있죠. 이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마케팅 자동화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객 특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 모델을 구축합니다. 오케이. 예측 모델을 구축한다. 우리 이제 여기까지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 볼게요. 배경 시나리오입니다. 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 A사는 최근 장바구니 이탈률이 높아짐에 따라 매출 손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고도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사전에 예측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실제 장바구니 이탈 여부와 고객 기본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래서 다음 조건을 기반으로 장바구니 이탈 여부를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자, 앞에 보면 장바구니 이탈 여부죠. 그러면은 뭔가, 이탈 여부니까 1 아니면 0. 이탈했구나, 안 했구나라는 거를 뭔가 우리가 예측해야 된다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밑에를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 설명이라 되어져 있고 해당하는 파일명, 이제 우리가 불러야 될 파일명이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해당 데이터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컬럼명과 각각에 대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좀 봐볼게요. 카 언더바 이제 밸류는 장바구니 금액, 장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금액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넘 아이템스는 장바구니에 담긴 아이템 수, 디바이스는 이제 접속 기기, 이 사람이 이제 온라인 웹사이트로 어디로 들어왔는지, 그다음 타임 온 사이트, 그다음 사이트에 대한 체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프레브 퍼체시스라고 해서 이제 기존 구매 이런 경우, 이거는 Y랑 N이 있다고 보니까 이 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구나를 파악을 했죠. 네, 컨트리라고 해서 접속 국가, USN이 JP, 뭐 미국이냐 중국이냐 뭐 일본이냐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이것도 이제 보면 범주형이구나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페이먼트 메소드도 이제 결제 수단, 카트와 이제 페이팔 같은 이것도 범주형이구나를 파악하셔야 되고 디스카운트 어플라이드 그래서 할인 적용 여부 이것도 YM만 있으니 이진 범주형이구나. 유저 타입은 이제 사용자 유형인데 게스트냐 레지스터스 아니면 방문자냐 아니면은 아이디를 만든 사람이냐에 구분이 되어져 있고 이것도 이제 이진으로 되어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 언더바 어반도 언더바 YN이라고 이 컬럼명이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설명을 보니까 장바구니 이탈 여부 이제 우리가 이게 예측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예측 대상이라고 나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문제를 풀다가 이제 y의 해당값을 어떤 거로 설정하라고 되어져 있을 텐데 여기서는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고 예측 대상이 요거다. 이제 요게 y 값이다. 이게 종속 변수다라는 거를 빠르게 파악해야 됩니다. 네, 이제 슬슬 1번 문제부터 같이 봐볼게요. 네, 문제를 제가 보기 전에 제가 문제를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문제를 보시면 이제 상황 설명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 목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는지, 그 다음 조건,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를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불러야 되는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답안 코드를 작성하세요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밑에 제가 정답 코드라고 해서 숨긴 표시가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잠깐 눌러보게 되면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여기 위에서 작성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답 코드와 비교해 보면서 내가 무엇이 틀렸는지, 내가 어떤 게 잘못됐는지를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여기 정답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같이 진행할 테니까 숨기고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 문제를 봐볼게요. 네,
장바구니 이탈 여부를 예측을 위해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려고 합니다. 라이브러리를 호출한다는 것을 바로 파악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나와져 있고요. 그래서 목표를 보니 판다스, 넘파이, 시본, 매플랄립을 임포트하세요로 되어져 있고요. 시본은 SNS, 매플랄립 파이플랏은 PLT로 별칭 엘리어스를 지정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거를 같이 풀어볼게요. 네,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임포트를 진행을 해야겠죠. 네, 임포트 판다스 as PD. 저는 여기서 판다스랑 이제 넘파에 대해서는 이제 별칭을 지정하지 않으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는 같이 좀 진행을 해보면서 해볼게요. 만약 문제에서 엘리어스에 대해 별칭을 지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꼭 여기 뒤에 있는 as PD는 꼭 지워주시고 임포트 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제 별칭을 지정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제 판다스 as PD를 하고요. 그 다음 넘파이죠. 임포트 numpy as np. 그 다음 시본이죠. 임포트 시본 as sns. 다음은 이제 매플랄립이죠. 임포트 매플랄립에 꼭 이거 시각화해서 매플랄립 불러올 때는 파이플랏 라이브러리 불러온 다음에 점을 찍고요. 파이플랏을 꼭 가지고 와야 됩니다. 파이랩도 있고 있는데 여기 있는 파이플랏만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s하고 별칭을 설정한 다음에 plt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위에서 우리가 불러오게 된 데이터들을 제가 여기서 오타가 났네요. 네, numpy라고 다시 고쳐주면 되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다시 불러주시고요. 여기서 위에 이제 목표 값에서 지금 불러오는 거를 저희가 as 별칭 값을 이용해서 1번 문제를 지금 해결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다음을 보니 이제 데이터 불러오기 이제 카트 언더바 이제 아반돈 CSV 파일을 불러와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죠. 난 파일을 이거 아반돈 언더바 df라는 변수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럼 같이 좀 불러와 볼게요. 먼저 지금 파일명을 보니 CSV라고 지금 되어져 있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먼저 우리가 저장할 변수명을 같이 저장을 해야겠죠. 아반돈 언더바 df 변수에 판다스에서 read 하고 CSV를 불러오면 됩니다. 여기서 있는 것들은 뒤에 .csv로 끝난다고 하면은 꼭 우리는 read CSV로 가져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데이터를 불러올 건데 데이터가 어디에 있냐? 지금 우리가 있는 아반돈 언더바 데이터는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파일로 들어와서 지금 여기에 있는 모의고사를 불러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안에 보면 데이터 셋이라고 따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를 여기서 불러와야 된다라고 지금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로를 어떻게 설정해 주면 되냐? 데이터셋에 이제 아반돈을 치게 되면요. 데이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카트 아반돈이죠. 이렇게 불러오면은 이제 데이터가 불러와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 확인을 같이 해봐야겠죠. 도대체 이 데이터가 위에서 이제 칼럼명에 나와져 있지만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런 거 다 같이 좀 봐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아반돈 이제 DF를 치게 되면은 아까 위에 설명했던 카트 같은 컬럼명들이 나와져 있고 중간 빈간 이제 난이라고 해서 빈값도 구성이 되어져 있구나라는 것도 파악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오면서 알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난이라고 되어져 있는 용값들을 우리가 처리할 수도 있겠구나. 꼭 여기서 꼭 한 번씩 불러와 주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 건지도 파악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을 보니까 이제 데이터 확인이라고 해서 이제 사용자 회원형, 이거 유저 타입과 웹사이트 체류 시간, 타임온 사이트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자 한대요. 네, 그 다음 목표를 보니까 시본을 이용해서 박스플랫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하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해석을 고르세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답 공사변의 변수에 저장하라 라고 되어져 있고요. 조건을 보니 이제 박스플랫에 대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X는 유저 타입을 불러오고 Y는 타임온 사이트 요거를 지금 불러오라고 지금 되어지는 게 보여집니다. 네, 이거를 같이 좀 보면서 이제 1, 2, 3, 4번에서 같이 문제를 보고 진행을 해볼게요. 네, 먼저 sns.boxplot에서요.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먼저 불러와야겠죠. 아반돈 df에서요. x는 유저 타입, 그다음 y는 타임 온 사이트. 여기서 불러와 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앞에서 지금 박스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박스 플랫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를 치게 되면은 이제 X가 유저 타입과 Y가 타임원 사이트에 대해서 이제 박스 플랫이 만들어질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보고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될 건데요. 지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보면은, 레지스터 사용자가 이제 게스트 사용자가 보다 평균이 중앙값보다 노드 높고 이상치가 많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보니까 유저 타입 나와져 있고, 타이머 사이트가 나와져 있고, 이제 레지스터 사용자와 게스트가 나와져 있죠. 네, 이제 요걸 같이 풀면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레지스터 사용자가 게스트보다 평균이 모두 높고 이상치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봐볼게요. 지금 이상치가 레지스터가 게스트보다 많다라는 건 파악이 됐는데, 중앙값 평균이 지금 같이 높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제가 문제의 함정을 좀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 박스 플랫에서는 절대 평균 값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여기 가운데 있는 선은 무조건 중앙값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고 치면은 우리가 얘에 대해서 이 게스트와 이제 레지스터로 나와진 이 유저 타입이라는 변수를 우리가 따로 평균 값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같이 좀 봐볼게요. 하나 더 칸을 추가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평균값을 보지를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룹 바이를 통해서 봐야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어떻게 볼 거냐? 자, 아반돈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오고요. 거기서 이제 그룹 바이를 진행합니다. 그룹 바이를 진행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X에다가 유저 타입과 Y를 이제 타이머 사이트로 놨잖아요. 그다음 그룹 바이로 이제 먼저 유저 타입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비교할 변수를 넣어야겠죠. 그 다음에 타임 온 사이트를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게 평균 값이니까 뒤에 이제 집계 값을 넣어줘야겠죠. 뭐로요? 평균 값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민 is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저 타입에 이제 게스트와 레지스터에 따라서 이제 평균 값이 같이 나타내고, 이제 평균도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지금 기준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평균도 같이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하나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레지스터 사용자가 게스트보다 평균과 중앙값이 모두 높고, 보면은 레지스터가 평균과 중앙값이 모두 낮죠. 지금 여기 보면 중앙값은 위쪽에 있는 게스트보다 낮게 나타나져 있고, 평균값도 게스트보다 낮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맞는 거는 이상치도 많다라고만 맞기 때문에, 나머지 틀렸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네, 다음 게스트 사용자는 레지스터보다 체류 시간이 약간 더 길며 평균과 중앙값 모두 더 높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봐볼게요. 자, 게스트 사용자를 보니까 지금 체류 시간이 더 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어쨌든 평균값을 보시면 되겠죠. 지금 보면은 평균값을 보면은 8.2로 8.2분으로 훨씬 더 길게 되어져 있고, 중앙값도 되게 높게 유지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2번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을 볼게요. 자, 3번입니다. 자, 두 그룹의 중앙값은 같지만 게스트가 이상치가 많아 평균만 더 높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먼저 여기 앞에 있는 것부터 볼게요. 중앙값이 같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아까 한 문제에서 중앙값이 지금 게스트가 훨씬 높다라는 걸 확인을 했죠. 지금 살짝 차이가 나 있는 거 보고 있죠. 애초에 틀렸습니다. 다음 4번을 볼게요. 다음 게스트는 이상치가 없고 레지스트는 이상치가 있네. 중앙값이 나눠져 떨어져 있는데, 지금 게스트에 보면은 밑에 있는 점점 2개와 위에 있는 점 하나, 동그라미가 3개가 있는 게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 나타나져 있는 게 지금 이상치라고 나타나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상치가 없다라는 말부터가 틀렸기 때문에 4번도 틀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밑에 우리가 뭘 적어야 되냐? 답 04번에다 변수를 저장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답 04라고 놓고 이거를 이제 2번이라고 놓으면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박스 플랫과 이제 시각화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나온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문제를 볼게요. 지금 다음 문제를 보니까 결측치 처리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위에서 난이 떴었고 우리가 결측치를 뭘 처리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보여졌었죠. 그래서 이제 결측치가 처리하는 문제가 다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보면 타임은 사이트의 컬럼에 이제 결측치를 중앙값으로 채우라고 되어져 있고요. 카르트 언더바 밸류라는 컬럼의 결측치를 평균으로 채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두 개의 컬럼에 대해서 중앙값과 평균으로 채워야 되는 것을 캐치를 해야겠죠. 그 다음 조건을 보니 인플레이스를 true라고 이용해서 처리를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변수명이 적고, 변수는 어떤 변수의 처리에 대해서 적는 게 아니라 변수명을 처리하고, 그 다음 먼저 fill NA나 drop NA를 사용해서 했던 거면 뒤에 inplace true를 적어야 된다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타임 온 사이트 이거부터 같이 진행을 할게요. 먼저 그러면은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불러야겠죠. 아반돈 df에 타임 온 사이트를 불러오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측치를 중앙값으로 채우라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결측치를 채울 때는 fill NA를 불러오면 됩니다. 자, fill NA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했냐? 타임 온 사이트의 컬럼을 결측치를 중앙값으로 채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값에 대해서 복사해서 이제 평균값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대신에 시험을 볼 때는 여기서 복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여기서 바로 아반돈 df에 타임 온 사이트를 넣고요. 그 다음에 평균값인 메디안을 불러오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다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가 변경이 된 거가 아니고요. 여기서 꼭 끝에 인플레이스 true라고 했던 조건을 넣어주기 때문에 콤마를 찍고요. 인플레이스를 넣고 true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카턴 언더바 이제 밸류 컬럼에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위에랑 똑같은데 컬럼명과 이제 그거를 채우는 이제 집계값만 달라진다라고 보면 돼요.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아반돈 df에 카트 밸류를 넣고요. 얘도 똑같이 결측치를 채우라고 했으니까 fill NA를 불러와야겠죠. 그 다음 아반돈 df에 다시 카트 밸류 값을 가지고 오고 여기서는 점 찍고 평균이니까 미인 값을 가져오면 됩니다. 똑같이 얘도 인플레이스 true로 재정이 되니까 콤마 찍고 인플레이스 true 값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결측치 처리에 대해서 타임 온 사이트와 카트 밸류를 지금 처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오류가 뜨고 있는 거는요, 그냥 경고 메시지니까 크게 무시하셔도 됩니다. 네, 다음을 문제를 보니까 이제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 인코딩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죠. 보면은 범주형 컬럼은 이제 get dummies로 변환을 하라고 되어져 있고요. 보면은 drop first true, 즉 최초의 이제 어떠한 컬럼 값을 기준으로 이제 get dummies라고 해서 이제 변수를 인코딩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걸 처음에 만들어진 컬럼명을 지우라는 게 지금도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인코딩 언더바 df라는 변수에 처리한 데이터를 저장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뭔가 코드가 나와져 있죠. 아래 다음 문제를 풀기 전에 아래 코드를 실행할 주대로 되어져 있는데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이거 코드를 같이 실행하면서 잠깐 코드를 보면은 지금 prev 언더바 purchase는 지금 아까 y랑 n으로 되어져 있는 게 보였죠. 이거냐 저거냐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map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요. y는 1값으로 n 값은 0으로 지금 바꿔라 라고 되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yn registered guest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이진 변수에 대해서는 1과 0으로 얘가 지금 바꿔주고 있구나. 그런 코드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cat 언더바 콜이 되어져 있고요. 범주형 변수는 위에 cat 콜이라고 선언했던 요 리스트를 사용하라고 지금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감소를 불러오게 되면 됩니다. 즉 우리는 요 cat 콜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세 개의 변수를 가지고 get dummies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인코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같이 볼게요. 일단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일단 먼저 인코딩 언더바 df라고 했던 변수에다 저장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코딩 언더바 df는 pd.get 무조건 get dummies라고 하는 함수를 쓸 때는 판다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et dummies를 불러오면 되고요. 그 다음 데이터, 우리가 기준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정해줬죠. 데이터는 우리가 아반돈 데이터라는 거를 아반돈 언더바 df라고 했던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컬럼스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컬럼은 지금 범주형 변수 위에 있는 cat 언더바 콜을 사용하라고 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cat 언더바 콜을 불러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drop first를 true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이 다음에 drop 언더바 first라는 4개 변수를 불러와서요. 그 다음에 true 값을 넣어주면은 지금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캣콜 설정된 거에 대해서 이제 범주형 인코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를 보니까 지금 불필요한 컬럼이라고 되어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 num 언더바 items 컬럼을 삭제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밑에 보니까 엑시스는 1로 주고 인플레이스는 true 값을 사용하라고 되어져 있죠. 그럼 얘도 우리가 변수명을 따로 설정을 하고 그 뒤에다가 이제 처리하는 값을 넣는 게 아닌 한 번에 처리를 하는 코드로 작성하라라고 보면 됩니다. 같이 작성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는 위에서 이제 처리했던 데이터를 갖고 와야겠죠. 그래서 인코딩 df를 가지고 오고요. 거기서 드롭을 통해서 이제 컬럼을 삭제를 합니다. 네, 드롭을 불러온 다음에 이제 컬럼즈라고 하는 이제 파라미터 값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어떠한 변수명을 지어야 되는지를 설정해 줘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요 안에 num 언더바 아이템즈를 넣어주면은 이제 우리가 변수를 지우는 거가 기본 설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컬럼명에 대해서 세로 값을 지울 거기 때문에 엑시스 값은 꼭 1로 주면 되고요. 위에도 앞에 위에는 목표에 설정이 되어져 있죠. 그 다음 인플레이스 값을 주고 true를 설정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인코딩 언더바 df라는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에 해당하는 변수명이 지워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확인하냐? 다시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은 얘가 오류를 뱉게 돼요. 지금 코드가 있는데 키에러 값이라고 오류가 뜨고 있죠. 지금 밑에 다시 보면은 해당하는 변수가 not found exists. 네가 말했던 지금 변수명이 존재를 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워졌다라는 거를 지금 요 오류 코드로 확인할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7번 이상치 제거에 대해서 진행을 같이 해볼게요. 자, 사항 설명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타임 온 사이트는 첼시가 나타내는 변수이다. 예, 위에서 우리가 설명을 봤었죠. 해당 값을 보면은 이제 음수로 이루어진 값이 존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타임 온 사이트는 사이트 체류 시간인데 마이너스, 즉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데이터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것들을 지워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타임 온 사이트 변수에서 0 미만의 데이터들은 삭제 처리를 하라라고 되어져 있고, 삭제된 데이터는 필터링 언더바 df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 리셋 인덱스를 이용해서 인덱스를 초기화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셋 인덱스를 이제 우리가 위에 있는 이제 0 미만 데이터를 지운 다음에 드랍은 true, 인플레이스 true라는 것을 사용하라고 지금 조건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필터링 언더바 df라는 지금 변수명에 저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변수명을 부르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이죠. 우리가 이제 변수명에 저장할 것 앞에다 저장하고 이제 인코딩 df라고 했던 걸 기준으로 지울 거니까요. 거기서 drop. 우리는 해당하는 0 값을 지울 거니까요. 그 다음에요. 인코딩 df에서 time on site라고 했던 변수 값에서 0 미만의 값을 지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고요. 하고 0 미만이라고 했던 조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다운표를 빼먹었네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닫아주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앞에서 이거 하나 까먹었네요. 인코딩 df의 타임 사이트에서 0 미만인 것들을 가져와야겠죠. 그 다음에 해당하는 행수를 지울 거기 때문에 여기서 .index라고 하면은 해당하는 인덱스 값을 가지고 와서 지우겠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엑시스 값을 주는데 이제 우리는 행을 지울 거기 때문에 엑시스는 0으로 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필터링 df라고 했던 거에서 이제 뒤에 처리되고 있는 조건이 처리가 돼서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삭제 처리된 데이터는 이제 필터링 df로 저장하라고 되어져 있죠. 저장하는 게 리셋 인덱스에서 인덱스를 초기화라고 되어져 있죠.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필터링 df를 처음에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리셋 인덱스를 불러와 주면 됩니다. 리셋 인덱스라는 함수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드랍은 true, 인플레이스는 true라고 사용하기 때문에 드랍은 true. 그 다음에 인플레이스도 true 값으로 넣어주시면은 이 위에서 있던 조건에 대해서 처리가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닫지를 않았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위에서 이상치의 대거에 대해서 코드를 진행을 했는데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코드도 같이 확인해 볼게요. 필터링 df를 이제 불러오게 되면은 뒤쪽이 아닌 이제 우리가 처리했던 데이터들이 0 이하의 데이터들이 지금 지워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확인해 볼까요? 지금 보면 1296개에 대해서 행기수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 위에서 데이터 프레임 한번 불러왔었죠. 보면은 1300개에서 지금
이제 음수 값으로 되어져 있는 이제 4개의 행이 지금 지워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측에는 이제 이 인덱스의 값도 해당한 지워지게 되면 그 빈 값을 채워서 다 숫자가 다시 리셋 인덱스로 재정렬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8번 문제를 봐볼게요. 이제 8번 문제를 보니까 이제 피처와 타겟으로 이제 분리가 되어져 있다 보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이상치와 이제 그런 전처리 과정이 전부 다 맞춰졌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데이터를 이제 분할하고 하는 조건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모델 학습하기 같이 문제를 읽어볼게요. 상황 설명을 보니까 모델 학습을 위해 피처는 X, 타겟, Y를 분리하고자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보니까 X는 카트 언더바 아반돈 언더바 Y 값을 Y의 값을 제외하고 전부를 지금 사용한다고 되어져 있고요. 이제 Y는 카트 언더바 아반돈 YN 요것만 사용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같이 요거를 이제 X랑 Y라고 했던 거에서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X라고 이제 변수명을 지정을 해줘야겠죠. 이제 피처는 이제 X랑 Y라고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X는 이제 앞에서 이제 필터링 DF라고 했던 가져올 건데, 지금 보시면은 cut 언더바 아반돈 언더바 YN이라는 컬럼을 제외하고 전부를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X라고 했던 변수에 저장을 할 때 요것만 드랍을 시켜가지고 이 컬럼명만 날려가지고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드랍을 주고요. 또 어떻게 줄 거냐? 이제 컬럼을 주는데, 이제 여기서 카트 언더바 아반돈 YN을 지워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새로 이제 열리 값을 주니까 x는 1로 주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x에서는 이제 카트 언더바 아반돈 YN이라고 했던 종속 변수를 제외한 모든 컬럼이 지금 x에 저장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y는 카트 언더바 아반돈만 가지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필터링에서요 괄호를 열고 카트 아반돈 요 컬럼명만 가지고 오면은 지금 x랑 y가 나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봐볼까요? 지금 x를 보니까 새로 되어져 있는데 13개 컬럼만 있다고 되어져 있죠. 끝에 보면은 이제 카트 언더바 아반돈 이 y라고 했던 종속 변수 값이 존재하지 않다고 보면 되고요. 이제 y 값을 보면은 이제 지금 시리즈 값으로 나와져 있는데, 이제 이 종속 변수에 대한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다라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8번 문제까지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인 테스트에 대해서 이제 분리를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설명 같이 볼게요. 모델 학습과 평가를 위해서 분리하려고 한다. 오케이, 이제 데이터를 분리하겠구나. 데이터셋을 분리하기 위해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했던 것을 임포트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데이터를 분리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호출을 해야겠구나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훈련 데이터셋은 xtrain, ytrain, 검증 데이터셋은 xvalid, yvalid,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 이제 안에서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얘가 조정을 하라고 되어져 있겠죠. 랜덤 스테이트는 42 값으로, 훈련 데이터셋과 검증 데이터셋 비율은 8대2. 그 다음에 Y 데이터를 훈련과 검증 데이터 균등하게 분등하기 위해서 Stratify라는 옵션을 사용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좀 풀어 봐볼게요. 자, 먼저 데이터셋을 분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꼭 이거는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먼저 프롬을 통해서요, scikit-learn에 있습니다. scikit-learn에 모델 셀렉션에 이 테스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존재한다는 꼭 이거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임포트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불러오면 됩니다. 요 코드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시험을 보면은 주어질 때가 있고 안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꼭 주어질 거라는 보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먼저에서는 임포트라고 지금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는 꼭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코드에서 불러오는 이 라이브러리 불러오는 코드를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가 나올 건데, 먼저 x 트레인 값을 넣어줘야겠죠. x 트레인 값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y 트레인, 아니죠, 죄송합니다. x 트레인, 그 다음 x 밸리드 이 순서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y 트레인, y 밸리드. 네, 이렇게가 순서가 되어져 있는데 꼭 선생님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앞에서는 x 값에서에 대해서 훈련 값과 검증 값, 그
그 다음 y 값의 훈련값과 검증값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온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가 위에서 라이브러리를 불러왔죠.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호출해 와서 있는 그 함수를 호출해 와서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위에서 나눴던 x, y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맨 처음에는 이제 피처 값을 넣어줘야 되니까 x를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겟 값, 우리 종속 변수 값을 넣어주면은 지금 x랑 y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한 값을 넣어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훈련 데이터셋 검증과 검증 데이터셋 비율은 8대2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테스트 사이즈는 0.2라고 넣어주면은 이제 8대2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를 설정하라고 했죠. 그다음 랜덤 스테이트라는 이제 함수를 불러와서요. 파라미터를 불러와서 42 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stratify는 넣어주는데 지금 보면 y 데이터를 훈련과 검증 데이터에서 균등하게 분등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y인 이제 종속 변수에 대해서 균등하게 분배를 하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stratify는 이제 y 값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훈련 데이터셋과 y 이제 검증 데이터셋에서 x랑 y 값이 지금 구분이 되어진 코드가 지금 되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데이터 표준화라고 되어져 있고 x랑 이제 x 값에서 이제 나눠졌던 피처들의 값에서 표준화를 진행을 하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이용을 해서 x트레인과 x밸리드를 표준화한다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적용을 시킬 거고 x트레이에 대해서는 이제 fit 트랜스폼을 이용을 해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라는 스케일링을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x트레이는 변수에 저장하라고 되어져 있고요. x밸리드는 이제 트랜스폼 이용을 해서 x테스트에 저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제 우리가 따로 이제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야 된다 보니까 그 필요 없이 지금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지금 불러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이제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다시 이제 변수에다 저장을 하고 이제 코드를 같이 작성을 해볼게요. 저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그냥 소문자 ss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코드를 실행 안 했군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불러오고요. 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꼭 이 변수의 스탠다드 스케일러라는 거를 지금 불러오는 거를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x트레이는 fit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그대로 이제 변수명이 저장이 되어져 있잖아요.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x트레인이라고 주고요. 그다음 x트레인을 다시 주고 이제 x트레인은 .fit 죄송합니다. 먼저 스탠다드 스케일러부터 진행을 하겠죠. SS에서 이제 불러왔던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불러오고 fit 트랜스폼을 이용을 해서요. fit 트랜스폼 불러오고 여기다가 다시 x 트레인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x 밸리드 값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 그거를 x 테스트라는 변수에 저장하라 되어져 있죠. 그래서 x 테스트를 주고요. 그거를 ss.transform 이제 x 밸리드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학습 데이터와 이제 검증 데이터 상에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표준화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보니까 모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나눠놨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모델을 학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이제 모델 문제를 보면서 학습을 진행을 해볼게요. 문제 11번을 보니까 이제 랜덤 포레스트에서 분류 모델을 학습하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설명을 보니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피어를 학습을 한다. 그래서 목표를 봅니다. 목표를 보면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RFC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요. 이제 N 에스티메이터 이제 안에서 이제 우리가 모델을 불러오는데 이제 그 모델에 대해서 파라미터 값을 설정하라 되어져 있죠. N 에스티메이터 값은 100으로, 맥스뎁스는 7로, 랜덤 스테이트는 42로, 그리고 훈련은 스케일링 처리된 데이터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되어져 있으니 이제 위에서 우리가 데이터 표준화로 진행이 되어져 있던 요 X 테스트 트레인과 X 테스트를 지금 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위에는 지금 해당하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에 대해서 지금 라이브러리가 먼저 불러와져 있는 코드가 되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같이 이걸 진행을 하고요.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있던 라이브러리를 불러왔던 거를 여기 같이 RFC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RFC라는 변수를 저장하고 는을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불러오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위에서 설정된 nestimator, maxdepth, random state 요 값을 지정을 해줘서 이제 모델을 저장을 시켜주면 됩니다. 먼저 nestimator 값을 넣어주고요.
그럼 100이라고 놓으면 되고, 맥스 뎁스는 7로,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는 42로 넣어주면은 지금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피어라는 이제 분류 모델이 이 RFC라는 변수에 저장이 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이제 불러왔고 파라미터 값을 설정을 했으면 이제 학습을 시켜야겠죠. 같이 학습을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우리는 RFC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하기 때문에 RFC.fit, fit이라는 이제 함수가 이제 모델을 학습을 시키겠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x 트레인과 y 트레인 값을 넣어서 학습을 시켜주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요, 지금 랜덤 포레스트에서 우리가 설정했던 값을 이용을 해서 학습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설정했던 이제 파라미터 값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n 에스티메이터가 100이라는 값이 등장하고 있지를 않죠. 그 이유는 뭐냐? n 에스티메이터가 가지고 100이라고 했던 요 값이 기본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학습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XGB 이제 클래시피케어를 이제 학습을 시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XG 부스트라는 거를 이제 모델을 학습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XG 부스트 모델을 XGBC라는 변수에 저장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N 에스티메이터는 100, 맥스 앱스는 5, 러닝 네트는 0.1, 랜덤 스테이트는 42라는 걸 봤을 때, 얘는 파라미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설정을 하겠구나 라는 거를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훈련은 스케일링 처리된 데이터를 사용해라. 지금 X 트레인 값을 그대로 사용해서 넣어주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주어진 코드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거를 같이 실행해 주시면 되는데, 아마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게 지금 모델이 설치가 안 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pip install xg 부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설치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설치가 이미 되어져 있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불러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already satisfied라고 해서 너 지금 설치가 되어져 있어. 해당하는 버전 요거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꼭 요 함수를 요 코드를 이용을 해서 xg 부스트를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으로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XG 부스트를 지금 불러왔고요. 지금 이제 이거를 같이 학습을 시켜주면 되는데, 위에 있는 랜덤 포레스트랑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그냥 변수명만 다르고 우리가 불러오는 모델명만 다르다 보면 돼요. 그래서 XGBC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변수에 저장을 하라고 했죠. 네, 다음 XGBC는 이제 XGBC라는 이제 XG 부스트를 이제 클래시피어라는 이제 걸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n 에스티메이터 값은 자동 완성이 안 되네요. 에스티메이터는 100으로, 그 다음에 맥스 뎁스는 5로,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는 0.1로,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는 42로 설정을 해주면은 지금 우리가 모델을 불러오고 그걸 XGBC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지금 파라미터 값을 우리가 설정을 하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학습도 같이 진행해주면 됩니다. XGBC라고 불러오고요. 저를 저장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 fit 하고 x 트레인, 그 다음에 y 트레인을 넣어주면은 얘도 모델에 대해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는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지금 위에서 우리가 설정됐던 값들이 똑같이 설정이 되어져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맥스 뎁스 5로 되어져 있고 n 에스티메이터 100, 랜덤 스테이트는 나와져 있질 않네요. 일단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닝 레이트 0.1, 그러면 우리가 설정되어 있는 값들이 지금 설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 13번 문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위에서 우리가 학습했던 모델에 대해서 이제 모델 성능을 비교하라는 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같이 문제를 읽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앞서 훈련된 데이터들을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측을 진행합니다. 훈련된 모델 성능을 어큐레시와 F1 스코어로 비교합니다. 목표는 랜덤 스테이트 프레딕트를 이용해서 검증 데이터를 예측하고 예측된 데이터는 RFC 프레딕트라는 변수에 저장하여 주세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XG 부스트도 프레딕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검증 데이터를 예측을 하고 예측된 데이터는 XGBC
언더바 프레딕트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라. 그 다음에 어큐레시 스코어랑 F1 스코어를 사용해서 두 모델의 ACG와 F1 스코어를 출력하여 주세요라고 되어져 있죠. 지금 되게 말이 긴데 지금 하나하나씩 천천히 저랑 같이 보면서 불러볼게요. 자, 먼저 모델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라이브러리들은 이미 이미 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랜덤 포레스트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측된 데이터는 RFC 언더바 프레딕트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래요. 먼저 이거부터 선언을 해줄게요. RFC 언더바 프레딕트를 넣어주는데 여기서 이제 모델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RFC 우리가 위에 삭제된 데이터는 여기에 지금 변수 명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predict 우리가 예측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x 테스트 값을 넣어줘야겠죠. 우리는 변수를 가지고 y에 대해서 나온 값들을 확인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x 테스트를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xg bc라고 했던 변수명에다가 predict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라고 했죠. 여기 변수명을 넣고 는 그다음 xg bc를 주고 .predict라는 이제 함수명을 똑같이 불러오고 똑같이 얘도 x 테스트라고 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모델들에 대해서 이제 HC 정확도와 F1 스코어를 출력하라고 되어져 있죠. 먼저 같이 이제 RFC 모델에 대해서 출력하는 것을 볼게요. 자, 프린트. 이건 저희가 선생님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코드를 작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RFC에서 ACC, 어큐레시, 우리가 보기 위해서 앞에 설정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ACC 스코어, 어큐레시 스코어를 지금 불러왔죠. 어큐레시 스코어를 불러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 뭘 적어주면 되냐? 먼저 y valid 우리가 이제 검증을 해야겠죠. y valid 값을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된 값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실제 y 값과 예측된 y 값을 비교해야 되니까 RFC predict를 불러와 주면은 지금 정확도가 요 두 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되어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1 스코어도 같이 가지고 오는 코드를 봐볼게요. 자, 그럼 RFC F1 스코어 하고 F1 스코어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Y 똑같이 밸리드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RFC predict를 불러오면 됩니다. 자, 지금 RFC, 즉 랜덤 포레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도와 F1 스코어를 점수를 가지고 오는 걸 진행을 했는데 XG 부스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진행을 해보면 됩니다. 프린트 XGBC 어큐레시 ACC 스코어에 Y 밸리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가 아니죠. XGBC predict라는 변수명을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으로 프린트 XGBC F1 스코어 F1 스코어에 Y 밸리드 XGBC의 predict를 불러오면은 이제 위에서 여기가 말했던 코드에 대해서 지금 다 작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보니까 제가 오류가 뜨고 있는데 제가 오류를 보니까 지금 제가 괄호를 두 개를 열고 닫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 다 4개 코드를 전부 다 괄호를 다 채워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실수가 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실수는 꼭 코드를 천천히 살펴보시면 선생님들이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시간에 이제 쫓기기 때문에 뭐 마음이 급하다 그러지 마시고요. 꼭 코드를 천천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RFC란 우리 랜덤 포레스트에 대한 정확도와 F1 스코어, XG 부스트에 대해서 정확도와 F1 스코어 값이 나와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두 모델에 대해서 비교해서 뭔 모델이 더 좋다라는 출력을 안 했으니까 지금 정확도와 F1 스코어 출력했으면은 이 13번 문제는 해결된 문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 이제 딥러닝 모델 설계 및 학습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낼 거고 어떻게 코드를 짜야 되는지 그다음에 외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되게 헷갈리시겠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서 제가 다 설명드렸다시피 먼저 뼈대를 만들고 그 다음 컴파일이라고 했던 거에서 살을 붙이는 작업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같이 코드를 작성해 보면서 진행을 같이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뼈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제 모델이라는 이제 변수에다가 시퀀셜이라고 했던 거를 이용을 해서 뼈대를 만들 겁니다. 꼭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변수명을 설정하고 시퀀셜을 이용을 해서 뼈대를 만든다. 요거부터 맨 처음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같이 이제 진행을 해보면은 이제 모델에 대해서 계속 추가를 해줘야겠죠. 살을 붙여야겠죠. 뼈대를 만들었으면은 모델점 add 그리고 댄스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댄스를 불러오고요. 처음에 이제 입력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입력층은 지금 64로 되어 있으니까 64, 그 다음에 콤마 액티베이션. 이제 우리가 활성 함수를 넣어줘야겠죠. 활성 함수는 지금 보니까 입력층에서는 렐루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콤마 사이에 렐루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입력층에 대해서는 꼭 input shape 값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다음 input shape 이걸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x밸리 트레인 값에서의 shape 값인데 요거를 한 행씩 밀어 넣어 주겠다는 그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괄호를 열고요. 1 하고 닫고 이 콤마로 해서 구분을 지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3개로 닫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입력층에 대해서의 설정 값이 지금 준비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층, 이제 은닉층을 만들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모델 하고 add 댄스 32죠. 32로 되어져 있고 그다음 액티베이션 값은 똑같이 해도 렐루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나면은 다음으로는 뭐 추가할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 있는 은닉층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출력층을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모델점 add 댄스는 이제 2로 나눠주고 액티베이션 활성화 함수는 소프트 맥스로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뼈대를 만들고 살까지 붙이는 작업까지 다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뭘 해야 되냐? 이제 우리가 살까지 만들고 이제 살까지 붙여줬으면은 얘한테 어떠한 행동을 하라는 이제 행동을 붙여줘야겠죠. 그걸 이제 모델에 있는 컴파일이라고 했던 함수를 이용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점 컴파일, 모델점 컴파일에 옵티마이저 값을 이제 우리가는 아담이라고 넣어줬죠. 그래서 아담을 넣어주시면 되고 콤마를 찍고요. 하나하나씩 구분을 지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에 설정하는 것부터 볼게요. 로스는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래요. 그래서 로스를 넣어주시고 로스는 다시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매트릭을 설정하려 되는데 똑같이 해도 매트릭을 넣어주는데 매트릭에서는 뭘 조심을 해야 되냐면요. 여기서는 이제 다시 한번 얘가 검증을 다시 한번 하는 데이터 값을 준다는 거 여기서는 꼭 대괄호 안에다가 해당하는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어큐레시를 넣어주고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얘한테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것도 전부 다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하나하나 이제 이 파라미터 값에서는 꼭 끝에 콤마를 이용해서 구분을 짓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매트릭에서는 꼭 이 대괄호를 이용을 해서 해당하는 이제 평가 지표를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행동하는 것까지 완료가 됐으면 이제 우리가 얘한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넣어줘야겠죠. 당연히 우리는 모델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할 거니까 모델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걸 진행하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위에 있는 머신러닝과 이제 fit을 이용해서 하는 건 똑같은데 뒤에서 있는 파라미터 값이 좀 바뀌는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진행을 해보면서 할게요. 그래서 이제 모델점 fit을 넣어주면 되고요. 앞에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x 트레인 값과 y 트레인 값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죠. 그래서 여기 두 개를 불러오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면은 학습 어떻게 시킬 건지 f폭은 50, 배치 사이즈는 128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f폭은 50.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는
128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델을 가지고 검증도 같이 진행하는 코드도 지금 적지는 않았지만 같이 적으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어디서 진행을 했냐?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 주면 되고요. 이 데이터로 검증을 하라라는 얘기고, 얘는 중괄호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검증할 데이터를 넣어주면 됩니다. x 밸리드와 y 밸리드 이렇게 넣어주면은 모든 학습에 대한 우리가 준비는 다 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모델을 실행하게 될 건데, 잠깐 제가 어디서 오타가 난 것 같아요. 네, 매트릭 제가 잘못 썼네요. 네, 쓰기 또 잘못하면서 지금 보면은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 되어져 있는데, 제가 보면은 x밸리드라고 되어져 있는 것도 우리가 테스트로 바꿔줘야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정규화된 데이터를 사용하니까요. 여기서 같이 다시 진행을 해주면은 이제 모델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로스 값도 같이 뱉어내면서 지금 학습이 전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모든 과정을 지금 같이 거쳤고요. 그래서 1편에 있는 지금 첫 번째 있는 1회 모의고사가 전부 마무리 됐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제 1번, 1회에 대해서 풀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시험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다음 이제 2회 모의고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